소셜상의 이 재미있는 이슈 하나 꼭 집어서 떠들어보는 소셜리티 시간입니다. 김덕진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지금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집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예, 자 계속해서 이제 구글 글래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어볼 텐데 이것에 대한 그 주변 뭐 SNS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SNS에서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구글 글래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구글 글래스를 활용할 경우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앱으로 레볼브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은 이제 가정용 기기들을 원격으로 컨트롤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글 글래스를 이용한 일종의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뭐 여러 가지 가정 기기를 킨다든지 끈다든지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이제 그 앱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구글 글래스라는 디바이스가 보여주는 가능성이다. 또 이제는 더욱더 편리해질 것 같다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이야기에 좀 연계돼서 특히나 이 헬스케어 부분 그리고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구글 글래스의 사용처를 좀 많이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오하이오 대학교 의료센터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이 구글 글래스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소셜상에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수술에 또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 같다.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의학 드라마들에서도 이제 구글 글래스를 끼고 나오는 영상들이 나올 것 같다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이제 실제 의학도 같은 경우는 좁은 수술실에서 수술진의 어깨 너머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다와 같이 이제는 의료 교육에서도 이러한 구글 글래스를 활용할 수 있다와 같이 이제 다양한 부분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2차로 많은 사람들이 베타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착용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한국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 가져온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 문제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좀 의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규제보다 역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규제가 바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규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구글 글래스를 갖고 올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 그냥 안경과 다름이 없다. 반쪽뿐인 구글 글래스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이 기회에 좀 피부에 와닿게 좀 규제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들을 국내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구글 글래스에 대한 장점과 단점 뭐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실제로 사용해본 네. 해외에 있는 뭐 SNS나 이제 블로그 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해외 소셜 반응까지. 네. 이제 로버트 스코블이라고 하는 IT 블로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글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이미 이제 구글 안경 없이 구글 글래스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좀 아까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것을 보고 놀랍다 그러면서 많이 보셨고 이제 좀 나이 든 층에서는 좀 별로 관심이 없어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좀 보여줬고요. 예. 또 이제 매셔블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유명 블로그죠. 어떻게 보면 IT 블로그인데 거기서 이제 피터 페이첼이라고 하는 기자가 $1,500라고 하면 이것을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1,500라면은 나는 좀 구매할 의향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0에서 $500 선에 이 제품을 출시하려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는 분들이 이제는 좀 불편한 점, 그리고 좀 안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 역시도 이제 외국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역시나 가장 큰 문제가 이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생활 침해. 네, 미국 시애틀에서는 구글 글래스를 이제 끼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출입 금지하는 술집이나 이제 가게들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주에서는 운전 중에 운전자가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실제적으로 주위에 상정됐다고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 이제 배터리 용량이 좀 생각보다 작다, 또는 이제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좀 안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 이제 음성 인식을 할 때 버그들이 있거나 또 이제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유발할 경우도 있다와 같이 좀 이제 실제적으로 쓰면서 불편함, 또 다양함, 또 재미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외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안 써봤으니까 뭘 느낄 수가 있어야 말이죠. 네, 저도 이제 조금 쳐봤는데 어지럽다라기보다는 저는 좀 신기하지만 확실히 시야를 좀 가린다라는 면에서는 조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도 제가 지금 카메라를 잘 보고 있는 거지 이쪽을 보고 있는 거 잠깐씩 헷갈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웨어러블 말이죠. 왜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DSLR처럼 좋은 사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이유 바로 간편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뭐 테이크 피처 하면은 바로 찍히는 듯 이제 편리하다라는 면에서 사람들이 또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웨어러블을 활용했을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웨어러블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업이나 이제 기관에서도 역시나 주목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방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시장 또 이제 IT 업체에서 새로운 먹거리로서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상당히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웨어러블이 지금 각기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들을 합치면 이 진정한 웨어러블의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아이언맨이 아닐까? 네, 지난 2013년 10월 미국 통합특수작전사령부에서는요. 예. 아이언맨에서 등장하는 갑옷에서 영감을 받아서 실제 이제 위험 지역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슈퍼 갑옷인 타로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혔고요. 2, 3년 안에 실용화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6년까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실제로 이제 아이언맨과 같은 모양도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결국 디자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옷에 또 이제 우리 몸에 착용하는 거든 예뻐야 되고 그다음에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우리의 옷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또는 우리 액세서리와 다를 바가 없는 모양으로도 진화할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이렇다는 거죠. 나쁘게 생각하고 정말 지구를 파괴시키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응징할 수 있다는 거 자 아시고 자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